그리고 F반은 세금 보고가 아니에요. 또 안녕하세요. OK미국세법의 K명의계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F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바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회계사님들이 이 토픽에 관하여서 다뤄주셔서 5, 6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규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부분들 중에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사례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 정의는 하고 갈게요. 자, F반은 말씀드렸던 대로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예요. 이것은 Financial Interest나 또는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계좌, 해외 계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해외란 미국 이외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F반은 세금 보고가 아니에요. 또 세금 보고 서식에 함께 포함되는 그런 서식도 아니에요. 이 F바에 관한 집행이나 수사는 IRS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 F바는 미국 재정부의 뱅크 시큐리시 액트에서 require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자, 간혹 이 F바와 FATCA라는 것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The Foreign Account and Tax Compliance라는 이 FATCA는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계좌에 해외에 있는 계좌에 일정 금액이 넘는다면 계좌 보고와 또 그 계좌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한 보고를 세금 보고에 하시는 거예요. F반은 세금 보고 아닙니다. 자, 그럼 F반은 누가 할까요? F반은 미국인과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미국 이외의 금융계좌에 Financial Interest나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사람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모든 금융계좌를 다 합했을 때 연도 중 단 하루라도 1만 불 이상을 초과하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의 모든 계좌를 다음 해이죠. 세금 보고같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제가 아까 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F바에서 말하는 금융계좌란 대표적으로 은행계좌, 증권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좌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계좌란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계좌를 말합니다. F바는 대상이라면 내가 F바의 대상이 되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SSN이나 ITIN이죠. 텍스 아이디가 없어도 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때는 그럼 뭘로 할까요? 여권번호. 각 그 나라의 여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권의 여권번호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F바의 기본인데 그 기본 안에 제가 해외 금융계좌에 Financial Interest나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Financial Interest와 Signature Authority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바에서 말하는 Financ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다란 말은 첫 번째로 자금의 실소유자를 말합니다. 내 명의의 계좌는 물론 내 명의의 계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계좌의 그 금액의 자산의 실소유주가 나라면 Financial Interest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차명 계좌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실소유와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모두가 알고 계시는 F바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F바는 이런 거더라, 이렇다니까 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고 또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직간접적으로 directly or indirectly예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회사, 법인이겠죠. 파트너십, 그리고 트러스트 또는 기타 단체 등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파이낸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서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있는 저는 한국에 있는 그 법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내가 미국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회사가 한국의 어떤 회사를 법인을 50% 넘게 초과하여서 가지고 있다면,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간접적으로 저희가 50%를 넘게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는 걸로 제가 또 그 한국 회사의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F반은 Financial Interest와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해외 금융계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태까지 알아본 게 Financial Interest였고요. 그럼 다음 컨디션인 Signature Authority가 있다 함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Direct Communication을 통하여서 통장의 출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를 했건 안 했건은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볼 때 단체의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서 그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에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때 보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가 Signature Authority 또는 Financial Interest가 있어서 F바의 보고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의 모든 계좌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인 계좌, 안 쓰는 계좌, 휴면 계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픈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어서리티가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되시는 거고요. 오픈한 때부터 해지한 해까지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시는데요. 그 말은 만약에 2021년 어느 달에 제가 어떤 통장을 해지를 했다면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보고를 할 때 2021년에 해지를 했다까지 찍어주셔야 보고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페널티 부분입니다. 안 하면 안 하고 안 걸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F반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말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고요. 사실 살아있는 동안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F바가 무서운 이유는 걸렸을 때 페널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페널티는 고의냐, 고의적으로 누락이나 오류를 범했느냐 또는 고의가 아니냐, 누락과 오류의 이유가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적게는 만불에서 많게는 10만 불 그리고 또는 자산의 50%까지 그 페널티의 범위가 조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목적으로는요. 페널티는 굉장히 크다. 안 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서 평생 걸릴 위험이 있다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저 10,000불 넘는 통장 하나도 없어요.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통장의 모든 금액을 합했을 때 단 하루라도 10,000불을 초과한다면 F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통장에 5,000불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10,000불 넘는 통장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10개를 다 합했을 때 50,000불이시죠? 10,000불 넘으시죠? 그래서 대상이세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드릴 사례는 예를 드릴게요. 자, 미국에 사시는 미국 시민권자 A씨는 2021년 1월에 한국에 계시는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의 임대소득은 매달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어머니 명의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되고 어머니께서 용돈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저는 한국에 금융계좌는 은행에 1,000원 정도 들어있는 거 2개뿐이 없으니까 F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 이때는 어떨까요? 틀리셨죠? 건물은 이제 본인 것이에요. 건물이 본인 것이면요. 거기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본인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소득을 어머니께 증여하신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지만 실제가 A씨의 돈이죠. 그래서 소득 보고하셔야 되고 통장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1년 중 그 통장에 금액이 단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 되었다면 이 통장과 함께 1,000원씩 들어있는 그 통장, 나머지 2개의 통장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제 돈 아니에요 자꾸 이러세요.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서 잘 몰라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본인 돈이세요. 본인 거고 본인 건물이세요. 그래서 모르시면 알아내셔서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B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 때 이후 계속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대학 4학년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2개로 계좌당 2,000불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아리의 총무를 맡으며 동아리 통장, 단체 통장을 관리하며 그 통장에는 약 9,000불 정도의 금액이 있었어요. 자, 이분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는 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대학 동아리 계좌가 일단은 문제가 되겠죠. 이 대학 동아리 계좌가
B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는 불문하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의 이름으로, 동아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B씨가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시그니처 어더리티가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례는요. 디렉트로 지분을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거주 영주권자 D씨는 한국에 있는 아버님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50.5%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하지만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어서 이 법인의 계좌들의 파이낸셜 인터레스트가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통장과 아버님의 통장, 법인이가 10,000불이 넘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했을 때 10,000불이 넘었다면 아버님의 회사의 모든 통장과 본인의 통장 모두 다 보고해야 하는 F와 대상이 되십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미국의 D씨는 미국의 P코퍼레이션의 100% 소유주입니다. P코퍼레이션은 한국의 가나법인을 6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금융계좌가 10,000불이 넘는다는 전제하에 D씨도 또 P코퍼레이션도 F와의 대상이 되는 거죠. P코퍼레이션은 directly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초과하게 되어서 directly financial interest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분 다 P코퍼레이션도 D씨도 F와 대상이 되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F반은 세법상 거주자이시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규정입니다. 어느 해는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보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고 대상인 해에 하지 않았다면 페널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유학생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분들이 모르고 또는 잊고 안 하고 계시다가 미국 거주를 위해서 신분 문제를 바꾸실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낸셜 벌든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세금 보고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하면 세금 내야 한다. 이거 아니고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대상인데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경험 있으신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